시간에는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제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히 여성분들이 거의 뭐 일생의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죠. 숱하게 뭐 시행착오들 거듭합니다.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 조금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좀 오래 하세요, 사업을. 가능하시면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제가 손익분기점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손익이 이제 제로가 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면서 돈이 무섭게 벌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 6년 차부터 돈이 벌렸는데 까먹은 5년이 없었다면 6년째부터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5년이 있었기 때문에 6년째, 이익이 나는 6년째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5년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나는 6년째가 올 수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제가 영화의 한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말이 아니고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확보되고 고객이 쌓일 때까지 그 기간이 업종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5년 걸렸거든요. 1년도 걸릴 수 있고 또는 10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서 돈이 벌리면 정말 셀러리맨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정말 자기 부동산 가지고 임대료 안 내고 임대료 받아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손해보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익을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힘들죠. 정말 다이어트는 힘듭니다. 왜냐면 그 앞에 네 글자가 붙어야 돼요. 네 글자가. 이거 붙으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말입니다. 평생 지속이 붙어야 됩니다. 평생 지속이. 그래서 다이어트는 상이 없어요. 다이어트가 무슨 상이 있나요? 음식을 대부분 조절하시는데 다이어트 성공했다 해가지고 음식을 그러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쫙 열립니까? 쫙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식원에서 정말 한 2주 동안 살 잘 뺀 여성분이 계세요. 예, 한 2주 동안 고생하고 또 한 2주 정도 더 식이 조절 잘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꽤 비싼 돈 주고 단식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퇴소하는 날이 된 겁니다.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원장님 사건, 막 트레이너 사건, 막 눈물바다가 된 거죠. 늘 친해진 모습으로 이제 집에 가게 됐으니까. 웬걸, 예, 명절 지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아주 아주 정말 헤비 유저, 소위 말하는 이제 단골 고객이 된 거죠. 이게 평생 지속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살이, 사실 저희 같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방세포를 약 올리는 행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방이 들어차는 건 지방세포 안에 들어차는 거야. 지방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한 500억 개 됩니다. 그걸 또 누군가 또 쳤겠죠. 카운터를 했겠지, 대략적으로. 저는 안 쉬어봤어요. 책 본 겁니다. 500억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이전의 비만은 그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요. 아예. 그것을 우리가 지방세포 증식형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성장이 멈추고 난 후에 이제 달려요. 먹죠. 맛있는 게 넘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이제 생기는 비만. 대부분 사춘기 이후에 비만을 경험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은 세포 비대형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미 기존의 기세포에 있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세포가 정말 작거든요. 지방세포는요. 저장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지방세포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쌀알만큼 커집니다. 쌀알만큼. 그러니 쌀알이 500억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억 개. 밥 한 공기가 쌀알이 2,000개거든요. 이게 500억 개면은 도대체 이런 밥 공기가 몇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600kg까지 600kg, 700kg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왜 그렇게 우리 몸의 세포가 늘어나게끔 굶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집에 금고를 하나 장만한 건데 이 한이 맺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금고를 하나 장만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금고에다가 돈 많이 쟁이자 쌓아놓자 이래서 엄청나게 큰 금고를 장만한 거예요. 왜? 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굶어왔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우리 몸에서 만들 때 쌀알 만큼 커질 수 있는 크기로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알 만큼 커진 지방세포가 줄어들어서 체지방을 뺐다 치면 이제 아주 슬림해졌겠죠. 날씬해졌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는 기억을 해요. 쌀알만큼 커졌을 때 정말 풍요로웠는데 그래서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원력. 그 당시로 계속 되돌아오고 싶어 해요. 항상 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돌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요라고 부릅니다. 요요. 필리핀 말 요요. 내게 다시 돌려주마라는 필리핀 말이에요. 요요는. 그래서 요요라는 장난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실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 이름이 요요입니다. 요요. 다이어트 요요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왜 뺐다 쪘다를 반복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풍선을 불 때는 힘들어요. 있는 힘을 다해야 결국 불어지지만 한 번 불었다가 바람을 뺀 풍선, 약간 누글누글해진 풍선은 다시 불면 어떻습니까? 처음 불 때보다 쉽거든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었다 뺐다를 반복한 풍선이야. 다이어트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평생 지속을 붙이면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또 불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 지속 여러분은 그 단어 앞에 붙여보세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생 관리만 해라. 이게 뭐 죄졌습니까, 우리가? 예? 평생 현미밥만 먹고 옆에서 족발 시켜 먹을 때 그 홍당무를 씹으면서 그 족발에 대한 욕구를 억누를 수 있겠어. 평생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옆에서 치킨 먹고 있는데 양배추, 애벌레처럼 양배추 먹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서 눈물 흘리면서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 울면서 자고. 그래서 몸에 유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치킨 먹을 때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5관이질이에요. 5일 관리하고 이틀 즐기자. 그래서 월화수목금 관리했으면 토요일, 일요일은요, 먹어, 달려, 같이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몸무게 재면요, 절망스러워요. 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명강사 박창희가 철저하게 5관이질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하여튼 오늘도 평일이니까 관리하는 기간입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 되면요, 잘 먹죠. 저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라면도 끓여 먹고, 라면 먹고 찐만두도 먹고, 저 치킨 시키면 치킨도 먹고 막 이렇게. 나니까 치킨도 지금 좀 먹고 싶다. 안 되는 거야. 관리 좀 해야 되거든요. 이틀 딱 즐겨요. 월요일 날 그 혹독한 대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달랑 속옷 하나 입고 이제 저울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 대비 월요일 날 아침 몸무게 48시간 지났죠? 토요일 날 아침하고 월요일 날 아침이니까 그렇지. 48시간 지났단 말입니다. 보통 2kg 내지 3kg 늘어있어요. 그리고 배가 달라요, 배가. 가장 먼저 지방이, 우리가 몸 체중이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지방이 어디에 달라붙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 목 뒤에 목살 있죠? 목살. 아니면 등심. 이런 데 달라붙으면 참 좋겠죠? 절대 그런 데 가서 안 달라붙어요. 복강 속에 들어가요, 복강. 복부에 침착이 됩니다. 허벅지로 가면 좋겠어요. 안 가요. 복강 속에
복강이에요. 복강. 공간이 있어요. 우리 뱃속에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 안에 장기와 장기를 막아주는 장간막이 있는데 48시간 달린 결과는 그 장간막에 지방이 가서 탁탁탁탁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잤어. 그럼 내일 아침에 몸무게가 보통 한 1kg 늘어나는데 자장면 한 그릇에 짜장면이라고 그러죠. 한 1kg 늘어요, 몸무게가. 그 어디부터. 그런데 음식은 짜장면은 더 이상 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이미 입에서 식괴가 저작을 통해서 식괴가 잘게 잘라져서 아미노산이랑 섞이면서 아미노산이 아니죠. 아밀라제랑 섞이면서 식도를 타고서 유산 구덩이에 풍덩 빠져서 이게 식도에서 분명히 이게 밀가루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짜게 져가지고 간으로 들어와서 어디론가 갔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갔어. 근데 아침에 몸무게는 늘었어. 그 위에 음식이 남은 형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바로 먹고 저울에 올라가면 짜장면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잔류하고 있으니까 짜장면 무게야, 그거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8시간 동안 짜장면이 위에 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몸무게가 상승됐어요. 아주 많이. 1kg 이상, 1.5kg 이상 늘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밤에 한번 해보시자고. 한 그릇 먹고서 내일 아침에 한번 저울에 올라가 보시자고.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1.5kg 늘었는데 짜장면 무게는 500g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침이라니까 몸무게가 1kg 이상이 늘었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500g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1kg 몸무게가 늘어요?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지방세포? 쌀만큼 커진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가 배겼네요. 아니 늘어나서 들어가 배길 수는 없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탄수화물의 뜻이 뭡니까? 그냥 탄수화물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의 뜻이 뭐가 중요해? 면떡밥 죽빵 탄수화물 맞죠? 면떡밥 죽빵 얼마나 좋아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속된 말로 아주 환장하지 않습니까? 면떡밥 죽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한 글자의 음식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면떡밥 죽빵 탄수화물은 말이에요,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탄소와 수야, 수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 탄소와 물 분자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에요. 탄소와 물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탄수화물. 그게 물을 항상 갖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짜장면을 먹으면 이게 저장될 때 물을 와서 쥐고 들어가요, 물. 여러분들 밥 드시고 물 드실 거 아니야.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몸무게의 몇 배? 4배요. 4배 갖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4배.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공기가 200g, 보통 210g, 밥 한 공기 210g이라고 그러는데 200g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밥 한 공기 먹으면 200g 플러스 4배니까 800g에다가 플러스 200g이니까 1kg. 네. 200g 먹고 자면 1kg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안 믿으시면 오늘 밤에 밥 한 공기 드시고 한번 다음날 아침에 재보시자고. 한 11시쯤에 우리 몸의 기토대사량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기토대사량이 뚝 떨어져 있어서 우리 몸이 부교감신경 하에 휴식 무드로 들어가 있는 밤에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밤에 달려보시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무게 잴 것도 없이 벌써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배 훅떡 걷어. 남자들은 훅떡 걷고 화장실 가요. 옷들이 벗고. 그러면 가면서 이렇게 배를 내려다보면요, 발밑이 덜 보이는 거지. 배가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벌써 몸무게, 이거 1kg 상승했구나, 1.5kg 상승했구나, 정답이 탁 나와요.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면 여지없이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월요일 아침에 2.5kg 늘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 달콤한 추억은 이제 잊어야지. 오관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다시.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몸무게 안 재요. 그거 뭐 자꾸만 재. 몸무게 자꾸만 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에 그럼 몇 시간 지났습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재고 목요일 되면 한 60몇 시간 지났나요? 그러면 이제 딱 재면은 토요일 날 몸무게보다 2.5kg까지는 안 빠지고 한 2kg나 1.8kg 줄었어요. 그럼 금요일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딱 가려고 토요일 아침에 딱 되면은 지난주 토요일하고 몸무게 같네. 그럼 그날 점심 때부터 일요일 날 저녁 때까지 할 일이 뭡니까? 달려라 달려. 한이가 아니라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야. 그게 보상이지요. 이틀 동안 관리하는 그 관리의 힘이 우관의 보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관 이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관 이직을 합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뭐 오질 이관 또는 뭐 칠질 오관에서 무조건 밤에 드시는 건 빼야 돼요. 밤에 먹는 건 나이트 푸드는 무조건 빼야 돼요. 무조건. 그거는요 저한테 아무리 그런 분들도 많아요. 강사님 술도 정말 마음껏 먹고 기름진 안주에 족발 치킨에 치맥도 좀 먹고 싶습니다. 밤에 이 TV 보고 앉아있으면 먹방들을 밤에 해야 되거든요. 엄청 먹고 싶어. 그러면 야식집 보면 스티커 몇 개씩 붙어있어. 현관문 앞에. 그 스티커 버리지 않고 떼어가지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쭉 붙여놔. 냉장고에 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안 됩니다. 사슬 풀러 12시에. 그리고 막 꺼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왕 먹었으니까 족발 하나 시켜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서 잠듭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 좀 빼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살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살며시 드리거든요. 그냥 살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좀 달리세요. 점심에. 삼겹살을 좀 드세요, 점심에.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점심에 사실 다 쫓기는데 누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삼겹살을 좀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게 이제 수분을 끌고 들어가니까 탄수화물을 아침과 점심에만 드세요. 저녁에는 육식을 하세요, 차라리. 육식. 근데 우리가 육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단백질인데 이게 단백질은 지방하고 단백질이 비슷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고기를 드실 때 여러분들이 영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영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방을 잘라내고 먹거든요. 그 살코기만 먹어요. 살코기는 단백질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단백질은 동적 평형을 이루는 영양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섭취와 배설이 동적 평형이에요. 섭취하고 나서 남은 게 에너지로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설돼 버려요. 단백질은 그래서 3대 영양소라고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는 영양소라고 흔히 말을 해요. 지방과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쓰이지만 저장도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저장되는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도 저장이 돼요. 우리 몸속에. 뭐 글리코겐이나 이런 거, 포도당 등등으로. 그런데 단백질은 동체평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쓰일 만큼만 쓰고 아미노산 풀에 이렇게 모였다가 넘치는 것만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대가로 혹독하게 치러요. 이것조차도. 간과 심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단백질을 드시는데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정답이 딱 있어요. 자기 몸무게 곱하기 1g이에요. 1g. 우리 국장께서 만약에 몸무게가 55kg다.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55kg 안 되실 것 같아. 55kg다 그러면 저녁에 드셔야 될 단백질의 양이 55g이라는 얘기예요. 그 55g이면 고기로 따지면요, 탁구공만한 고기 덩어리 2개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좀 배도 고파가지고 좀 고기 딱 불판 펴놓고 좀 달려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탁구공 2개만큼의 고기 가져다 주고 요만큼만 먹으라 하면 정말 살이 나죠?
뭐 장난노냐 뭐 이러면서 막 좀 좀 뭐 그 고기 갖다 준 사람이 좀 되게 거북한 욕도 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보면 보통 200g, 뭐 150g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테이크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수 있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자기 손바닥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손을 딱 펴서 손가락하고 손목, 손가락 윗부분하고 손목을 제외하고 요만큼이 자기가 먹어야 될 고기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예. 요렇게. 손이 저같이 손이 큰 사람들은 좀 많이 먹겠고, 우리 저기 피디님처럼 손이 좀 되게 작고 귀여우신 분들은 뭐 별로 먹을 게 없네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계신데, 사실 그게 적당한 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배설인데, 그게 간하고 신장에 무리를 많이 주죠. 그래서 단백질은 참 더러운, 대사될 때 굉장히 더러워요. 청정 에너지가 아니란 얘기죠.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선호하시지만 역시 단백질이죠. 그건 역시도. 그래서 심지어 검은 흑임자 같은 경우도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양이 적합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백질, 콩을 원하지 않아요.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에 가게 되면은 아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나요. 요산 배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니아가 요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요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소 비료예요. 요소 비료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은 그 소변에서 요소 양이 많기 때문에 소말은 그 요소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니아 냄새가 좀 많이 나죠. 편법이긴 하지만 단백질 식사를 저녁에 하시는 게 맞지만 양은 줄이셔야 된다. 탄수화물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 떡밥, 죽빵 그거 5가지는 굉장히 조심하시고 자기 몸무게의 4배 되는 물을 가지고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수화물이다 라는 농담도 해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수화물처럼 그래서 탄수화물이다 이런 농담도 하기도 해요. 우리 같이 영양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그런 말도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음식에서 냉면하고 고기를 같이 드시는 경우는 좋지 않아요. 육식을 하면서 냉면, 탄수화물 같이 혼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유리지방산이고 고기는 지방산이고 탄수화물은 글리세롤이거든요. 지방세포 안에서 중상지방이 되는 기전을 들여다보면 유리지방산 프리패드 에서드라고 하는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만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돼요. 비계덩어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계덩어리가 지방세포 안에 이렇게 살며시 들어왔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 두 개의 만남이에요.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의 만남이라는 얘기죠. 그 프리패드 에서드는 결국 육류, 이 글리세롤은 면, 떡밥, 죽빵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냉면 먹는 식습관은 그게 정말 살찌는 아주 좋지 않은 식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코스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한테 알려줬습니까? 너 어디 가서 고기 먹고 냉면 먹어라고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까? 또 치킨을 먹을 때 맥주를 마셔요라고 누군가가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콜라 뭐 슉슉버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강남에 문 열었다고 뭐 난리가 났더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 한번 가서 줄 한번 속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수 있어요. 이틀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햄버거랑 물이랑 먹으면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햄버거 먹고 물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 콜라랑 먹으면 참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이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습관을 조심하라라 이 얘기예요.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오늘 이후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한번 각자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열흘 전에도 미국에서 돌아왔지만 정말 대단해요. 우리 미국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2014년도 갔다 오고 한 2년 만에 또 갔다 왔는데 이번에 LA 다저스 경기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다저스 명물 핫도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빵에다가 이제 소세지 껴가지고 먹는데 사실 긴 빵보다 더 소세지가 길어요. 근데 그냥 소세지 빵 안에다가 빵 안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세지 하나 껴놨는데 이게 무슨 맛을 먹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소스가 들어가야지 먹죠. 그래서 이제 소스를 한 이만한 핫도그를 그 소스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그냥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경기장 안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수도꼭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땅속에 이제 탱크가 묻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소스가 뭐 머스타드도 들어있고 뭐 잔뜩 들어있겠죠. 저는 소스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핫도그 이렇게 대고서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옆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이제 먹는 거예요. 그것을. 예. 그래서 소스 맛을 먹는 거죠. 근데 소스가 그게 전부 중성지방이거든요. 열량도 높고. 이제 결국에 보면은 동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세지에,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빵에, 각종 중소지방이 들어있는 소스에, 이만한 사이즈로 막 드신다 이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살찌는 식습관 하는 대로 골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서 살을 빼보겠다는 어떤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앉아서 내가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살을 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먹는. 또 하나는 이제 감자튀김을 그분들도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네. 감자튀김이라는 게 저도 먹고 싶다. 이게 결국 감자지 않습니까? 감자는 게 굉장히 유용한 우리한테 구황작물이라고 하면서도 감자는 칼륨도 많고 저항성 전분, 스타치도 저항성이죠. 그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 유용하거든요. 식이섬유도 많아. 감자는 굉장히 유용한 작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쪄서만 요즘 애들한테 한번 이걸 줘보세요. 이거 뭐 저도 감자 쪄서 아침에 먹거든요. 하나 정도. 애들 주면 뭐 우리 아빠 이런 거 주나 이래요. 근데 이제 그 감자를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요. 감자튀김 이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튀김을 만드는데 보통 큰 감자로 이제 이렇게 해서 채 썰어 가지고서 그걸 이제 한번 닦아내요. 체에다 맞춰가지고 이제 닦아낸다고. 그래서 저항성 전분을 다 떨어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튀길 때 안 눌러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블렌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 또 한번 살짝 또 데쳐낸대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름으로 들어가는 거야. 기름도 이제 트랜스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트랜스지방에 튀겨내야 이게 형태를 튀겨낸 상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감자 어떤 쉐입을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랜스지방으로 튀겨내야지 이게 식물성 기름에 튀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지방도 식물성 지방이라고 말들은 하거든요. 근데 식물성 지방이긴 한데 이게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지방에다가 수소를 갖다 대가지고 얘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박한 기름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게 썩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기름 얘기 좀 더 할게요. 식물성 기름은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상온에서 액체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게 식물성 기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라고 하는 거야, 유지, 그러죠. 지는 동물성 기름이에요. 이것은 상온에서 굿기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에다 튀기면 상온에서 굿기름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를 오래 이러고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삭바삭한 맛이 오래 간다는 이 얘기거든요. 식물성 기름에 튀기면 이게 죽물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에다 튀겨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소를 갖다 대가지고 얘를 천박한 기름을 만들었네. 트랜스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트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변성, 변형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썩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다가 끝이 아닌 거야. 여기다가 이제 소금하고 설탕을 들이뿌려서 탁 내놓으면요. 어우, 정말 손이 가요, 손이 가. 감자, 찐 감자는 보지도 않던 애기들이 감자튀김이야 그러면요. 저희 집사람도 환장합니다. 저희 쌍둥이들 막 환장해요. 그쵸? 와, 엄청나게 막, 정말 막, 먹다가 TV 보고 딱 돌리면 없어요. 없어. 그럼 이제 그때는 저도 화내죠. 암만 그래도 니들 트랜스지방에 튀겨낸 걸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결국은 감자를 그따위로 만들어내서 우리 인간을 먹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감자를 주셨고 악마는 우리에게 감자를 치워 먹는 법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게 악마의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식구들이 좋아해요.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제가 봉지에다가 고구마, 뭐 채소, 뭐 나부랭이, 감자 이런 거 사가지고 까만 봉지 사가지고 들어가 봐봐요. 들어가면 살자는 식구들 몸에 좋은 것만 사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쌍둥이들이 팍 뛰어나와서 봉지 들여다보고서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뿌뿌 안 해줘요. 근데 햄버거, 뭐 피자,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와이프도 표정이 흐뭇한 눈으로 쳐다봐. 아이고 우리 가장 씩씩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가족애가 막 화기애애해지는 거야. 이거 뭐로 설명할 수 있을지. 아유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정말. 잡식동물의 딜레마죠. 우리는 정말 그런 운명을 타고났나 봐요. 오늘 저녁에는 패스트푸드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저께는 좀 유용한 식품들을 좀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칼륨이 되게 많아요. 칼륨. 감자는 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라는 게 이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혈압의 원인이 나트륨이다. 그럼 나트륨이 원인일 수도 있겠죠. 혈액 속으로 뭐 나트륨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니까 이제 당연히 혈액이 나빠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감자를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과 기량작용,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유사한 음식이 바나나가 칼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바나나 하나씩만 먹어도 굳이 고혈압약을 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유용한 식품이 있어서 그런 걸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약에 의존하는지. 제가 이제 3부까지만 하고 강의는 마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의료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거든요. 의료가 아니고 의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성분들하고 만약에 여성분들이 계시고 남자친구가 다이어트 몸무게 누가 더 많이 빼냐를 하면 여성분들은 100% 져요. 남자들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일단 운동량이 크거든요. 그리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한번 몸이 이렇게 움직여도 열량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들었을 때와 남성이 들었을 때는 각각 쓰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몸이죠. 우리가 결국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심한 몸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짜장면 치킨을 먹고 싶어요. 피자도 먹고 싶고 밤에 피자도 정말 얼마나 먹고 싶어요. 토핑 보면 막 죽겠더만요. 막 토핑 뿌려내고 막 그냥 사이드로 막 고구마 들어있는 거 보면 저도 막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과연 먹고도 다음날 아침에 체중의 변화가 없다. 물론 잠자면서도 한 800g 써요. 800g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거든요. 잠잔다는 말으로 우리가 숨 쉬면서 500g 날려요. 그 수분을. 잠자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자더니 않지 않습니까? 숨 막혀 죽으니까
자면서 입을 벌리고 이러고 이제 자는데 그때 500g이 날아가요. 수분이 증발이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따지면 한 1kg 이상 체중이 분명히 되는데 우리가 날리고 싶은 건 체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근육이 많아도 우리가 잠자면서 정말 기초대사량 우리가 에너지 재료를 만든다 이거는 저는 동감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자면 다음날 근육의 어떤 퀄리티, 이 머슬의 퀄리티는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단한 채로 근육이 형성된 채로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나이트 푸드 야식은 정말 삼가하셔야 돼요. 그 시점을 저는 땅거미가 깔리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일날 관리할 때는 정말 우리가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식사 끝내고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말에 이틀 동안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양껏 드세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드셔야 외식업자들도 우리나라에 뭐 외식 자영업자들도 350만 종사자가 35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집밥을, 주중엔 집밥.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그래서 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죠. 삶의 질이. 그렇게 하시면 별 무리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 3부에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 3부를 할 건데, 좀 더 다이어트에 대한, 운동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음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병원, 의약품에 대한 말씀 좀 임팩트 있게 드리면 3부 마치고 오늘 제 강의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그러면은 3부에서 또 뵙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하십시오.